안녕하십니까. 한국약선요리협회 회장 양승입니다. 오늘은 엉겅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엉겅퀴라고 하면은 우리가 식재료로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곤드레라고 하면은 다들 이제 아시죠? 그런데 곤드레는 이 엉겅퀴 종류 중에 하나로 고려 엉겅퀴를 곤드레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은 그 곤드레 외에도 가시 엉겅퀴, 물 엉겅퀴 뭐 이런 재료들을 이렇게 그 식재료로 이렇게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엉겅퀴는 가시가 있고 또 생김새가 이 우리가 먹는 채소에 비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먹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 하시는데 이 생김새하고 다르게 어린 순은 무척 부드럽습니다. 다 자란 이제 식물의 뿌리는 또 이렇게 한방에서 지혈제나 염증 치료제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엉겅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엉겅퀴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풀로 우리나라 상가들에 흔하게 자라는 풀입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이나 대만, 일본, 러시아, 유럽 등지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고 그 종류는 20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엉겅퀴라는 이름은 피를 멈추게 하고 엉기게 하는 그런 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엉겅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야홍화, 가시나물, 한가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학명은 서시움, 즉 그리스어의 서시온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 이 말이 정맥 확장이라는 뜻으로 이 엉겅퀴가 피의 흐름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가시가 많지만은 연한 부분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시나물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뭐 가시 엉겅퀴, 바늘 엉겅퀴, 큰 엉겅퀴는 이 전초를 이렇게 말려가지고 약초로 많이 쓰는데 이 약초명이 대개입니다. 이 조선시대에서는 이 대거색이라고 이렇게 불렀고 한가, 황가, 한가세 등으로 이렇게 표기했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약 15종의 엉겅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만 나온다는 고려 엉겅퀴, 즉 곤드레죠. 이 곤드레를 가장 많이 먹고 현재는 가시 엉겅퀴도 점차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곤드레는 약초명으로 소개에 해당이 됩니다. 서양에서 자란 서양 엉겅퀴를 밀크시슬이라고 부릅니다. 이 한방에서는 수비개라고 하죠. 이 잎과 씨를 약용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 원산지는 지중해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현재 유럽뿐만이 아니라 아시아나 북아메리카 등지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밀크시슬은 2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에서 잎을 간질환 치료제로 이렇게 사용해 왔고 또 이란이나 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서는 병원성 간염이나 담즙 관염, 간경화 등 이 간 질환 치료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1960년 이후에 미국의 의사들이 간, 신장, 비장의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밀크시슬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독일에서는 만성 간 질환과 알코올성 지방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건강 보조식품으로 이렇게 널리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대 연구에 의하면은 엉겅퀴는 실리만이라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간 세포막을 보호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고 간 기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코올 분해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숙취 해소에도 좋고 면역력 향상이나 또 피로 회복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엉겅퀴의 활용과 효능을 보겠습니다. 이 엉겅퀴는 관상용이나 식용, 약용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에 봄에 어린 순을 채취해서 나물을 만들어 먹거나 죽을 써 먹고 또 밥에 넣어서 부족한 식량을 대체하기도 했죠. 흉년에는 구황식품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이 뿌리의 약효는 지혈작용이 강해서 이 하혈이나 혈변, 혈뇨, 코피, 외상출혈 등에 이렇게 활용을 했고 또 고혈압을 치료하고 각종 부스럼, 옹종, 종양 등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민간에서는 또 뿌리로 술을 담아서 신경통이나 요통을 치료하는 치료제로 이렇게 응용을 했습니다. 이 엉겅퀴는 항염작용하고 이뇨작용이 있어서 간질환이나 산후 부종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고 또 예전에는 그 황달에 걸려서 얼굴이 누렇게 뜬 사람이 생기면은 동네 노인이 산에 가서 엉겅퀴를 채취해서 이 엉겅퀴를 삶아 가지고 그 물을 먹여서 고쳐줬다고 합니다.
또 간경화증으로 복수가 차오르거나 산후부종으로 얼굴과 팔다리가 붓는 사람도 엉겅퀴 삶은 물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엉겅퀴에 얽힌 고사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이 엉겅퀴는 가시나물이라고 불릴 만큼 가시가 많죠. 여기에 얽힌 일화인데, 지금 그 스코틀랜드 나라꽃이 엉겅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코틀랜드 국화가 된 이유는 이 700년 전에 스코틀랜드에 쳐들어온 덴마크, 그 당시에는 바이킹들이죠. 바이킹 척후병이 물 웅덩이를 이렇게 건너기 위해서 맨발로 들어왔다가 성 밑에 난 이 엉겅퀴 가시에 찔려서 통과하지도 못하고 이 소리를 내서 이 성 내에 있던 스코틀랜드 병사들이 눈치를 채고 쉽게 저걸 물리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엉겅퀴는 나라를 구한 꽃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스코틀랜드 왕가의 문장이 되고, 지금도 커터 훈장 다음으로 엉겅퀴 훈장이 이렇게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서양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뺀 못을 묻은 곳에서 피었다고 해서 그리스도교의 성화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북구에서는 가시가 마녀를 내쫓아서 가축의 병을 없애거나 또 결혼 성취에 주술로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여기고 있고, 또 이 북구 신화의 내신인 토르의 꽃으로 낙뢰를 방지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이 엉겅퀴 꽃도 꽃 한 다발이라는 이런 속담이 있는데, 이 엉겅퀴 꽃이 화려하지는 않지만은 많으면 그에 상응하게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비유해서 사용하는 속담이라고 합니다. 엉겅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곤드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곤드레의 정식 명칭은 고려 엉겅퀴입니다. 이 뭐 고려 가시나물 구멍이라는 그런 별명도 있다고 하는데, 이 꽃은 엉겅퀴이기 때문에 엉겅퀴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 잎은 이 다른 이 엉겅퀴처럼 이렇게 길쭉길쭉하지 않고 좀 넓적하고 이 가시가 적습니다. 이 봄에 어린 손을 채취해서 나물로 먹거나 아니면 말려두었다가 이 묵나물로 보관해 놓고 이렇게 1년 내내 먹기도 했습니다. 이 곤드레 나무는 덕이 없고 또 맛이 달고 이뇨 해독 소염작용이 있어서 건강식품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한국에서만 자라기 때문에 이 고려 엉겅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고, 또 이렇게 그 산속에서 이 엉겅퀴가 많이 자랐을 때는 이 바람이 불면은 술 취한 사람처럼, 우리가 술 취한 사람을 곤드레 만드레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제 곤드레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구수한 맛과 독특한 향이 나는 그런 나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방식으로 조리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곤드레 밥으로 이제 가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황식품으로 이 강원도 화전을 일구던 그 화전민들하고 스님들이 즐겨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강원도에서는 쌀이 굉장히 귀했죠. 이 쌀이 이게 귀하다 보니까 산촌 사람들도 이 부족했던 그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곤드레를 넣고 이렇게 죽을 쓰거나 아니면 밥을 해 먹었다고 합니다. 이 곤드레는 많이 먹어도 배탈이 나지 않고, 또 영양실조로 해서 몸이 누렇게 뜨고 붓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 곤드레를 먹으면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흉년에는 또 훌륭한 구황식품이었죠. 이 곤드레는 5월에서 6월이 되면은 이 곤드레 잎과 줄기가 더욱 달고 연해지면서 향이 진해져서 먹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렇게 곤드레를 채취해서 곤드레 밥을 지어 먹거나 아니면 곤드레 나물, 또 곤드레 된장찌개, 곤드레 식혜 등을 이렇게 만들어 먹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런 그 식품들이죠. 엉겅퀴 종류를 보겠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고려 엉겅퀴, 가시 엉겅퀴, 뭐 울릉도 물 엉겅퀴 등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고려 엉겅퀴, 즉 곤드레죠. 곤드레 잎의 사진입니다. 가시 엉겅퀴 사진입니다. 요즘 그 활용도가 점차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울릉도 물 엉겅퀴 사진입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엉겅퀴 종류별로 이렇게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문헌에 나와 있는 엉겅퀴 효능 보겠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은 평하고 맛은 쓰며 독은 없다. 이 어혈을 풀어주고 토열, 코피를 멈추게 하며 옹종과 버짐을 낫게 한다. 여자들의 적백 대하를 치료하고 정을 보태주며 혈을 보한다. 곳곳에서 자라는데 음력 5월에 금방 돋아난 잎을 뜯고 9월에 뿌리를 캐어 그늘에 말려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의별록에서는 여자들의 하열, 냉대하를 치료하고 대하를 안정시키며 토열과 코피를 멈추게 하고 사람을 살찌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초신변에는 이 혈액이 뭉친 것을 파괴하면서 지혈작용을 하는 신기한 작용을 갖고 있다. 부기를 가라앉게 하고 하열에 효과가 있다. 독을 제거하고 안정시킨다. 단 초기 혈증에 효과가 좋지만은 오래된 혈증에는 효과가 떨어진다. 그 성질이 차서 화를 내리는 작용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엉겅퀴 효능 보겠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양혈지혈이라는 의미는 혈액을 식히고 또 이 출혈을 막아준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산허해독 소용은 이 어혈을 이렇게 흐트러지게 하고 그 다음에 독을 없애주고 또 옹종 즉 종기나 이런 것들을 소멸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성질은 차고 맛은 쓰고 달며 심장경 간경으로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엉겅퀴의 가장 강력한 효능은 지혈작용인데 해열작용도 있고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도 있고 또 해독작용이 있고 옹종의 효과가 있고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에 열이 많아서 혈액순환이 정상적이지 못해서 나타나는 토열이나 혈변, 혈뇨, 코피, 잇몸출혈, 하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질환과 고혈압, 황달의 효과가 있고 간경화로 복수가 차거나 산후부종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들의 생리불순이나 산후부종 등의 효과가 있고 부인병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혈액에 열독이 쌓여서 나타나는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염, 종기, 부스럼, 옹종 등을 가라앉게 하고 소변을 또 잘 통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몸에 부기를 빼줍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섬유질이 강하다 보니까 장 운동을 도와서 변비에도 이렇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현대 영양학에서 말하는 엉겅퀴 효능 보겠습니다. 현대 임상에 의하면은 간염이나 고혈압, 또 기능 저하성 자궁출혈 등 이런 병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실험 결과 밝혀져 있습니다. 또 흰무늬 엉겅퀴를 영어로 밀크시슬이라고 하는데 이 밀크시슬의 효능은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면서 이 항산화 작용이 있고 또 항종양 작용, 혈당 강화 작용, 항고지혈증 작용이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또 위장을 보호하고 모유를 잘 나오게 하는 그런 효능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전을 없애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런 효능도 있어서 이 생활 습관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엉겅퀴에는 실리마린 성분이 있어서 간 기능을 좋게 하면서 몸 안의 독소를 제거하고 또 당뇨에도 도움이 되면서 숙취 해소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엉겅퀴는 아피게닌 성분은 이 관절염을 비롯한 각종 염증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데 혈전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면서 고혈압을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엉겅퀴에 대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엉겅퀴는 성질이 차서 소화기가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고 아랫배가 찬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많이 먹게 되면은 복통이나 구토 설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부 사람들에게는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엉겅퀴는 혈전을 풀어주는 효능이 있죠. 그래서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엉겅퀴에 혈압 낮추는 작용이 또 강하기 때문에 저혈압인 사람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엉겅퀴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여성 호르몬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또 임산부는 자궁 수축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엉겅퀴로 만든 약선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엉겅퀴 차인데 이 엉겅퀴 전초를 채취해서 그늘에 말린 후에
팬에 살짝 덮어서 이 보관해 뒀다가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십니다.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고혈압이나 당뇨, 갱년기 종합증, 현대 성인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엉겅퀴 즙이 있는데 엉겅퀴 즙은 신선한 엉겅퀴를 채취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녹즙기에 넣고 즙을 짜서 마십니다. 이 몸에 열을 내리고 어린이들이 코피 나는데도 좋고 또 혈뇨를 보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곤드레 밥이 있는데, 이제 곤드레 나물을 삶아서 이렇게 들기름과 소금을 넣고 이렇게 무쳐 놓고 또 표고버섯 같은 걸 다져서 같이 넣고 이렇게 밥을 짓습니다. 이 양념장을 만들어서 비벼 먹죠. 이 뼈를 튼튼하게 하고 또 변비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 다이어트에 좋은 그런 식품입니다. 또 항암 작용도 있고 인유 작용도 있고 해서 이 먹으면은 이 속을 편하게 해주고 성인병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또 곤드레 주, 즉 곤드레로 만든 술이 있는데 곤드레 즙 100g을 짜서 소주 2잔을 섞어서 마십니다. 이 타박상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엉겅퀴로 만든 이제 요리들입니다. 먼저 가시 엉겅퀴 나물인데 일반 나물 무치는 거하고 별다를 게 없습니다. 된장에 이렇게 무쳐 먹기도 합니다. 나물 외에도 비빔밥에 이렇게 넣어 먹기도 하고 또 된장국을 끓이기도 하고 튀김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곤두레를 가지고 많이 이용해 먹는 그런 요리들입니다. 밥이 대표적이고 된장국도 끓이고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합니다. 울릉도 물 엉겅퀴 요리입니다. 뭐 요즘은 상품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된장국이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나물로 이렇게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또 엉겅퀴를 이렇게 식혜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또 이렇게 효소를 만들기도 하고 말려서 이렇게 덮어 놨다가 차로 마시기도 합니다. 의외로 엉겅퀴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온 상품들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엉겅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상가들의 굉장히 흔한 풀이죠. 이 의외의 어떤 그런 식재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드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엉겅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에 응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